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션스 11입니다. 오션스 11 2001년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랑 에린 브로코비치 다음 연도에 바로 이렇게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했네요. 이때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소더버그의 재능이 가장 빛을 발휘했던 시기가 아닌가. 우리가 싶어요. 앞서 다뤘던 영화 두 편은 동시에 같은 해에 개봉했어요. 에린 그렇죠. 브로코비치 그리고 동시에 트래픽. 같이 아카데미에 후보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대단합니다, 거죠, 정말. 진짜. 장점을 찍고 내려오실만 하네요. 아, 그 정도면은 뭐 내려와도 뭐 네. 역사에 남을 만한. 네. 예, 장르는 범죄 코미디고요. 제작 미국에서 했고 러닝타임은 116분인데 2시간이 약간 안 돼요. 그러니까 2시간이라고 보면 되죠. 네. 국내 개봉은 2002년 3월 1일 날 했습니다. 계약할 때 했네요. 관람 등급은 국내 12세의 관람가, 순간 해외는 무슨 말인가 PG-13. 했어. 예, 학생들이 볼 만한 영화인데 계약할 때 하니까 우리나라에 성공을 했으나 모르겠네요. 감독은 스티븐 소더버그, 각본은 여러 명이 썼어요. 제작도 뭐 여러 두 명이 했고, 그리고 기획도 뭐 여러 명이 했고, 촬영을 스티븐 소더버그, 음악을 데이빗 홈즈, 셜록 홈즈랑 전혀 관계가 없는 없어요. 사람이고요. 네. 의상은 제프리 커랜드, 그리고 편집을 스티븐 미리온. 스티븐 미리온이 또 편집을 했네요. 네. 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편집을 하지 않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출연진은 조지 클루니, 데니 오션 역이고요. 브래드 피트, 러스티 라이언 역, 앤디 가르시아, 테리 베네딕트 역, 맷 데이먼, 라이너스 캐드웰 역, 줄리아 로버츠, 테스 오션 역, 케이시 애플렉, 버질 멜로이 역, 엘리어트 굴드, 루벤 티시코프 역, 뭐 등등 돈치들 또 나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썼던 사람 계속 쓰네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네. 편하죠.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예. 정말 척지고 대판 싸우지 않는 이상 편하죠. 네. 웬만큼 잘하면은 뭐 딱 어떻게 할지도 보이고 눈에.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 디렉션 하는 것도 딱 보일 거고 네. 배우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무튼 주연을 다 이야기를 해야 할 정도로 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냥 캐스팅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응. 그 뭐 남자들 위해서 예를 들자면 레알 마드리드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올스타. 올스타, 응. 갈락티코, 피구, 뭐 호나우드, 음. 뭐 베컴, 뭐 이런 것처럼 모든 스타들을 모든 역에 다 짜집기해서 넣었어요. 레알이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나요? 우승을 했죠. 응. 근데 그 갈락티코 지금 2기인데 1기 때가 진짜 전 대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션스 11은 우승했습니다. 이거 아주 시리즈가 성공을 해서 2편도 나오고 3편도 나오고 스피노프도 나왔습니다. 스피노프도 나오고 줄거리는 최고의 프로들이 라스베가스를 훔친다라는 내용인데 이 뉴저지 교도소를 출감한 지 24시간도 안 되는 데니 오션이 나오자마자 한탕을 계획하는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근데 그 너무 웃기잖아요. 뭐요? 오프닝에서 또 할 거니? 아니요. 아니요. No.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전화해. 이게 전형적인 코미디의 오프닝이죠. 네. 전형적인 앞에선 부정하고 뒤에선 하는 한탕을 계획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카지노 터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는데 전문가들이 다 루이스 피구 뭐 호나우드급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참모장격인 사람이 브래드 피트 뭐 역할 이름을 말하면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배우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가 맷 데이먼. 열나 어려요. 엄청 어리죠. 이때 맷 데이먼. 얼굴이 엄청 너무 앳되더라고요. 앳돼요, 네. 진짜. 근데 사실 조지 클루니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브래드 피트 피트만 해도 네. 그때만 해도 정말 젊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이랑 들더라고요. 딱 이렇게 얼굴을 나란히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음. 빵형 진짜 꽃미남이었구나 이 생각이 네. 딱 들어요. 조지 클루니 예나 지금의 노안이었다라는 게 한 번 더. 그래도 중후하잖아요. 중후한 노인이죠. 저는 좋아요. 노안이죠. 음. 저도 전 뭐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폭파 전문가 돈치들 그리고 중국인 고기회사 옌뭐 무명이니까 뭐 현역 얘는 이번에도 나와요. 이번에 나오나요? 네. 이 사람도 잘 보였나 보네요. 현역에서 은퇴했던 베테랑 사기꾼 사울 칼라이너 이분도 얼굴 보면은 이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름하여 오션스 11이 된 거죠. 11명이 모입니다. 이래서 범죄 수칙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인명해치지 말 것, 두 번째 무고한 사람의 금품 털지 말 것, 세 번째는 2판 4판으로 게임에 임할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범죄 영화잖아요. 범죄자들이 주인공이고. 근데 범죄자들이 주인공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예를 들면 강간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하면은 관객이 보는 입장에서 몰입이 안 불편하죠. 되거든요. 불편하고. 근데 오히려 뭔가 홍길동은 아니지만 홍길동 같은
느낌을 풍기니까 좀 몰입이 잘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테리 베네딕트, 앤디 가르시아가 분한 그 역할의 카지노를 텁니다. 사장이 있는 카지노를 터는데 터는 이유가 이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줄리아 로버츠야. 그러니까 데니 오션의 전부인이죠. 근데 사실상 이혼 처리가 끝나진 않았죠. 그냥 영화상에서. 약간 사실혼 같은 사실혼?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털려고 하면서 이게 좌충우돌 뭐 털게 됩니다. 잘 그래서 털었죠. 털었습니다. 잘 털었어요. 털고 줄리아 로버츠도 찾고 1타입이. 1타입이 그렇죠. 사실 그렇게 테리 베네딕트가 뭐 역에서는 그 프렌즈에서 로스 아빠로 나왔던 그분의 카지노를 뭔가 빼앗은 것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돈도 털리고 부인까지 털릴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닌 거 사실은요. 같거든요. 이 이야기만 보자면은 영화를 안 보고 이 줄거리 얘기하면은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테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 사장이고 자기를 열심히 해서 사장까지 됐고. 그냥 그러고 자기가 네. 사업하는 게 카지노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나쁜 놈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와이프 뺏어갔다고 지금 목사는 거. 와이프를 뺏어간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잖아 오션이.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응. 이제 되찾기 위해서잖아. 되찾기 위해서인데 그것도 솔직히 좀 그래.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주인공은 나쁜 놈이고 네, 얘만 주인공은 불쌍한 나쁜 놈이죠. 놈이에요. 그리고 테리는 진짜 불쌍한 놈이고 네. 그냥 그리고 얘네들은 뭐 홍익인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돈을 털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이니까. 그럼에도 다들 불구하고 도둑놈이니까. 우리는 오션스 11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생겼으니까. 재밌어요. 잘생겼어요. 재밌고 잘생겼어. 재밌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거는 줄리아 로버츠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 데니 오션한테 돌아가는데 설득력이 조금 약했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줄리아 로버츠가 결국 돌아가게 된 계기는 테리 베네딕트가 자기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테리를 떠나게는 돼요. 네, 네, 그렇죠. 데니 오션이 묻잖아요. 돈 베네딕트한테 찾으면. 너 내가 돈을 돌려주면 너 여자 포기할래? 음.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포기한다. 포기한다. 그러고 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테스가 좀 충격을 받아. 줄리아 로버츠가 충격을 받는데 그렇다고 데니 오션한테 돌아가는 거는 왜 그런 거죠? 왜냐면 줄리아 로버츠가 진정한 사랑꾼이라 사랑 없이 못 사는 여성이기 아니 저는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애증이야. 애증? 내가 사랑은 하는데 나를 너무 많이 울리는 거야. 또 감옥에 가고 난 또 옥바라지를 해야 되고 그 상황이 싫어서 나는 너를 떠났어. 그리고 안정적인 이렇게 운 좋게 다른 남자를 찾았는데 그 남자가 부자야. 부자고 임직원이고. 되게 좋은 남자.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스펙이 딱 도둑놈보다 사장님이 낫잖아요. 키 좀 작은 거 빼고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들쑤시면 돌아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아직 안 식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돌아왔다고. 그냥 근데 울고 그게 싶은데 영화로- 뺨 때려줬다는 근데 그 그게 생각 영화로 아닌 것 같아. 확연히 느껴질 만큼 드러나지 그건 않았다는 아니에요. 거죠. 맞아요. 그냥 진짜 잠시 그 얘기를 듣고 줄리아 로버츠가 테리를 떠나요. 그러고 정말 한 몇십 초가 흐르면서 데니 오션한테 뛰어가죠. 그게 그냥 감정의 변화를 표현한 그 전부였어요. 그냥 제가 그게 봤을 조금 때는 그래요. 아쉬웠다는. 그냥 원래 사랑하는데 나를 고생시키는 게 너무 싫어서 떠났다. 그러다가 나를 고생시킬 걸 알면서도 다시 돌아갔다. 약간 쟤 이제 돈 털어서 돈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러면서 돌아갔다. 조금 캐릭터가 줄리아 로버츠 약간 소모된 느낌은 그렇죠? 없잖아 받았어요. 이 그리고 영화에서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인 줄리아 로버츠가 그냥 정말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네. 해요. 다른 줄리아 영화에서도 로버츠- 마찬가지고. 줄리아 로버츠에서 막 우아한 거지. 사실 뭐 그냥 다른 여자 배우가 됐어도 그냥 상관없을 것 같은. 소모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줄리아 로버츠가 해야 되는 이유는 남자 배우들이 워낙 쟁쟁하기 때문에. 맞아요. 안 밸런스를 그랬으면 너무 맞춰주기 눌렸을 위해서. 거예요. 밸런스를 예, 예. 맞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작도 같이 했고 이러니까. 음. 근데 전작도 같이 했는데 그 뭐야 섭외는 조지 클루니가 했다고요. 조지 클루니가 했죠. 네. 특이하게 섭외를 했죠. 어떻게 섭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연료 관련해 가지고 네. 한창 이슈가 되고 있었을 때 네. 이제 대본에다가 $20를 넣어 가지고 보냈대요. 메모에는 그렇게 적었다 그래요. 요즘 영화 한 편에 20장씩 받는다며. 그러니까 이게 줄리아 로버츠가 그때 당시 개런티가 $2,000만 달러니까 20 밀리언이잖아요.
그러니까 20장, 그러니까 20달러. 200억 정도 되는 돈이죠. 우리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약간 뭐 느끼하면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보내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조지 클루니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충분히 설득력은 있어요. 워낙 매력적인 그렇죠. 배우이자 사람이니까요. 예.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쿡 찔렀는데 넘어오는데 그냥 한번 재미 삼아서 장난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냐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참 매력적으로 잘 빠지고 이 흠잡을 것 없는 케이팝 무비. 그러니까 딱 K-pop 무비의 약간 교과서적인 교과서. 느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막 두근두근하고 막 재밌게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화관에서 봤었으면 달라졌으려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도둑들은 재밌게 봤어요. 근데 도둑들은 훨씬 나중에 나왔죠. 나중에 나오고 템포가 기본적으로 빨라요. 도둑들은. 그래서 그랬나 뭐 재밌게 봤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재밌게 보진 않았고 근데 또 맷 데이먼 보면서 맷 데이먼은 여기서도 형들이 구해주고 뭐 잘해주고 하잖아요. 좀 찐따처럼 나와요, 솔직히. 네. 이 영화에서 맷 데이먼은 저는 맷 데이먼 진짜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의 맷 데이먼은 캐릭터가 전혀 살지는 못했어요. 거기서는 약간 아마추어의 느낌이고 점점 이제 12가 되고 13이 되면서 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시리즈물에서 성장 캐릭터니까. 그리고 또 제시 애플렉이 나오는데 벤 애플렉 동생이잖아요. 네, 전 되게... 이때나 예전이나 벤 애플렉이랑 전혀 안 닮았는데 생각했는데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서 맞아. 이 하관이 정말 똑같더라고요. 얼굴 위를 딱 가리면 딱 벤 애플렉이야. 이게 뭔가 턱에 그런 육중한 느낌이 있어서 그러고 그거를 인지하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아 닮았구나. 한번 그렇게 보니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케이시 애플렉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영화를 보면서 그 특유의 톤이 있잖아요. 케이시 애플렉이 대사 치는 톤이 그래서 뭐지? 이러고 리스트를 보니까 케이시 애플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유의 약간 어눌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대사를 치는 그 톤 자체가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를 통해서 배우들이 엄청 친해졌다고 들었는데 참 부럽네요. 부러워요. 그래요. 뭐 일단은 되게 재미있는 영화였고요.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둑들이 훨씬 더 재밌었다고 봐요. 템포를 좀 더 빠르게 했으면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근데 네. 그게 템포가 느린 게 옛날 영화라 그런가? 왜냐면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음악을 들었을 때도 예전에 엄청 빠른 노래가 지금 들으면 엄청 느리잖아요. 뭔가.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영화관에서 봤을 때는 진짜 뭔가 되게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었는데 이번에 볼 때는 뭔가 되게 천천히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좀 느낌이 있었어요. 저 그리고 그 일단 장면 전환에 있어서 지적 그러니까 K-pop 무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화면 분할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드라마 서사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튀어요. 튀죠. 근데 이제 이런 범죄 행각이 여기서 준비하는 거 저기서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화면 분할해가지고 딱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등장인물이 많지만 효율적으로 화면을 쓰고 그런 느낌을 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게 처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화면 전환을 이런 식으로 하는 영화가 잘 없기 때문에 K-pop 무비니까 뭐 가능한 거겠죠. 네. 그렇겠죠. 네. 3편 다 보셨나요? 3편 다 봤어요. 네. 보기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요. 3편을 봤는데 사실 기억 남은 거는 이 11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1도 사실 저는 마지막 장면만 좀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복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그 이번에 그게 세 번째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 임팩트가 없네요. 잘 만들었는데 딱히 뭔가 걸리는 게 없는. 시간은 잘 갔는데 뭐 딱히 기억나는 건 없었던 11 그 원작의 임팩트를 2편일 텐데. 2편은 그 누구죠? 프랑스 배우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 그 2편이 프랑스인가? 프랑스 가서 하는. 네. 그래서 테리도 도와주고. 네네. 그리고 3편은 테리 대신 복수해주는. 네. 아. 테리 대신이 아니라 그
테리 알파치노를 하기 위해서 테리랑 손잡는 거 아니에요? 제가 3편 그렇게. 3편이 알파치노가 나오고요. 네. 2편이 프랑스 저도 뭐 네, 외국 갔던 거 기억나는데. 프랑스였나든 어디 가. 아무튼 이 로마 정도로 가는 것 같다. 이 정도로 기억 안 나는 그냥 평이한 잘 만들었는데 평이한 영화입니다. 근데 진짜 출연료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엄청나죠 진짜 이 정도면은. 브루스 윌리스가 네. 처음에 데니 오션 역할에 굉장히 물망에 올랐는데 스케줄 때문에 못 참여를 했대요. 네. 그래서 12회 카메오 출연했고요. 음. 그리고 조지 클루니는 조지 클루니의 표적에서 네, 이 인연을 소더버그랑 했는데 섹션 8라는 영화사를 공동으로 설립해가지고 이 영화를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접었나요? 접었다고 합니다. 이 조지 클루니의 표적이 우리나라에서만 조지 클루니의 표적이지 그렇죠. 미국 제목은 표적도 아니고 아웃 오브 사이트 눈에서 벗어났다라는 제목. 그거를 조금 더 매끄럽게 할 수 없나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니 그게 아니라 해석을 그냥 뭐 시야에서 사라졌다. 너무 그러면 문장 같잖아요. 제목이. 표적으로 합시다. 그렇게 왜 조지 클루니의 표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가 셀링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데 표적이란 제목이다라는 느낌으로 사실 표적에서 벗어난 건데 표적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요? 그 프랑스 배우인데 블랙스완에도 나오고. 그 사람 남편 뱅센카셀. 뱅상카셀. 네, 그분이 12편 나오고 13편 나와요. 아 그렇군요. 뱅상카셀이 이 12편의 그 빌런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재밌었고요. 저도 12, 13 다 봤는데 13은 그나마 좀 볼만한데 12가 참 엉성했다는 느낌이 많이 났고. 그리고 또 줄리아 로버츠가 또 나오잖아요. 줄리아 로버츠. 줄리아 로버츠 역할을 하면서 사기를 치려 그러는데 망했잖아요. 네, 참 재밌는 그게 참 포인트인데 그걸 못 살린 느낌. 네. 근데 소더버그가 은근히 재밌어요. 그분이 구사하는 유머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금 저희가 영화들 계속 보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대놓고 웃기지는 않는데 자기만의 개그 코드가 네, 있어요. 제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 코드를 다음 영화에서 못 살렸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오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션스 시리즈에서 더 이상 그 조지 클루니를 비롯한 친구들은 볼 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한 분이 그 버니 맥이라고 그 흑인 배우분인데 거기 이렇게 카지노 딜러 역할로 이제 자주 나오시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 패밀리 멤버들이 데니 오션의 친구들 그분들이 나는 더 이상 이제 그 버니 맥이 나오지 않는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에잇에도 이제 몇 분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정말 짧게 그냥 카메오 정도 역할 약간 오션스 11, 12, 13하고 다시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없으니까. 근데 13도 솔직히 그 베네딕트가 들어가서 13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이 빌리지 보이스의 평론가 짐 호버먼이 마치 재즈 같고 아무 고민 없이 무사태평 영화다라고 논평했는데 이게 아주 제대로 논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재즈 같고 진짜 아무 고민 없이 무사태평하게. 네, 진짜 그 에잇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에 가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재밌어, 그러니까 개봉날 봤으니까 재밌어 묻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볍게 가서 킬링 타임용으로도 좋고 재미는 있어, 잘 만들었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